2부 첫 순서 응답하라 한판 승부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두 분에게 보내주신 질문 가운데 선정을 해서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는 시간이죠. 먼저 진중권 작가에게 5670님의 질문. 작가님, 요즘 짜장면도 그 야권 대선 후보자들과 드시고 또 야권 후보자들의 멘토가 되신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자에게 가장 많이 의견을 주고 싶으신지요? 첫 번째 질문.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에게 고소도 당하셨던데 기분이 어떠신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꼭 야권은 아니고요. 뭐 여권에서도 제가 뭐 국민 면접할 때 가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한 거고요. 아, 그렇군요. 여야 모두에 열려 있다. 예, 사실은 뭐 멘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대선 출마하신 분들은 다들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감히 멘토가 될 만한 역량이 있다고 믿지는 않고요. 그저 그 중도층의 입장에서 진영을 떠나가지고 중도층이 바라보는 민심을 전달한다,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분이든지 제 말을 듣고 싶어 한다면 그 말을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뭐 딱히 누구 편을 들거나 이런 건 제 취향이 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고소권에 대해서는 뭐 그쪽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막 뭐 협박 비슷하게 하시는데 예. 아니 저는 지난 1년간 6건 받았거든요, 고소를. 그러니까 논객을 하다 보면 그냥 고소라는 건 달고 사는 것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그분이 이제 문제 삼는 게 성추행이라는 말을 좀 문제 삼았는데 그 박원순 시장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고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됐습니다. 그 판결이.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이고요. 이걸 갖다 그 사실을 좀 뭐 유가족의 입장에서 부정하고 싶겠죠.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소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고 기소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그 기소가 돼가지고 법정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에서 이 문제 과연 사실은 그 공소권 없음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주요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실 공소권 없은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굳이 그분들이 원한다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고 그런 가운데서 유가족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놓으시면은 그 뭐 포렌식을 해가지고 사실을 가리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는데 그게 과연 뭐 될지 저는 좀 소 자체가 성립할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거기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사자 명예에서는 원래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되고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가족만이 할 수 있고 거기서 문제 삼는 거는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가 없죠. 왜냐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이 있었다라고 하는 인권위원회 해석이 있었다는 거 정도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거기다가 이제 성추행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성추행과 성희롱은 다르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기소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게 뭐 법원에서 확정이 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확정이 됐을까요? 1심 판결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은 아니고. 아니 예. 그게 뭐냐면 이분에 대한 재판은 아예 열리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한 사람의 재판에서 그 판사의 판결문에 나옵니다.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박원순 시장에 의한 성추행 때문에 이분이 그 피해자가 정신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오고요. 거기서 말하는 성추행은 다른 비서관인가 그 사람의 행동이요? 아니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확정이 지금 됐어요? 아니잖아요? 예, 아니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 사람에 그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 좀 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권위원회 그 성희롱의 범주에 성추행과 성폭력과 이게 다 들어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법률적 용어라서요.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걸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예, 노영희 변호사님께 드린 질문은 허경영 씨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기본소득, 출산 장려금, 다양한 공약들이 요즘 정치인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포퓰리스트일까요? 아니면 허경영 씨가 옳았던 겁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는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말이 정말 이분한테 제일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황당했지만 실제로 허경영 씨 공약은 전부 다 돈으로 지르는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복지 세계로 가게 되면 복지 국가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돈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공약들을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다 이제 차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좀 정치적으로 어떤 천재적인 끼가 조금 있다. 물론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천재적인 끼도 있습니다. 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다. 천재랑 바보는.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키기는 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긴 예. 맞습니다. 예, 디지털 노마디즘님께 이제 커피 쿠폰 드려야 되거든요. 우물정 하나둘 샵 1212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승부였습니다.